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고유부에서는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라는 의도는 전혀 없어 보이죠. 그냥 산다는 게 뭐냐,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게 뭐냐, 혹은 어른이 되어서 늙어간다는 게 무엇이냐,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내 삶은 뭔가 특별하니까 나한테는 뭔가 대단한 일이 생길 거야 라고 기대를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아닐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아마도 성장일 겁니다. 제이슨의 성장만이 아니고요, 엄마와 아빠의 성장을 통해서 어른들이 늙어간다는 게 어떤 것이냐 또 보여주죠. 일단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대해서 지스템이 홀이라는 이 양반은 아이들은 원심과 똑같은 상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니미즘, 모든 움직이는 건 살아있다라는 생각이라든지 토테미즘, 혹은 뭐 그런 이제 그런 마술적인 사고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처음으로 심리학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도 그런 마술적인 사고가 나오죠. 메이슨이 처음에 등장해서 하는 말이, 엄마, 말벌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공 중에다가 물을 정확하게 쏘면 그 말벌이 돼요. 인지적인 성장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 여기에 셀이라는 애하고 앤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 둘 사이에 바구니하고 종이 상자가 있습니다. 근데 셀리가 몸을 하나를 가져와서 바구니에 넣고 천으로 덮었어요. 그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잠깐. 그런데 셀리가 이제 자리에 없는 동안 앤이 그 바구니에 있던 곰을 꺼내서 상자 속으로 옮겨놨어요. 그리고 상자를 덮었습니다. 자, 이제 셀리가 돌아왔어요. 셀리는 곰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할까요? 상자에서 찾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네, 여러분들은 3살이 넘었다는 증거입니다. 3살 이전의 아이들은요, 그 곰을 상자에서 찾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이냐면 3살 이전의 아이들은 자기가 아는 거하고 남들이 아는 거를 구분을 못해요. 나는 상자 안에 곰이 있다는 걸 아니까 상자에서 찾겠죠. 근데 셀리는 그걸 못 봤잖아요. 그래서 상자에서 찾을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자에서 찾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알면 셀리도 알 테니까. 나와 나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3살이 넘어가면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돼요. 거짓말이라는 건 내가 아는 걸 남은 모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기 전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애들이 싫어, 안 해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아라는 게 생긴 거예요. 나와 남이 구분되어 있다는 개념이 자아 발달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메이슨이라는 아이가 몸이 얼마나 바뀌느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풋하던 그 아이가 저렇게 뚱그레지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 나는 누구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난 뭐 남자고 나이는 몇 살이고 심리학을 전공을 했고 저랑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런 대답에 제일 밑바닥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요, 나는 매일 아침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을 때 거울 속에서 만나는 얼굴이야 라는 게 깔려있습니다. 그걸 바디 이미지라고 하죠. 신체상입니다. 그 신체상이 자기 정체성의 가장 근본이에요. 사춘기 이전에 거울을 보면 이런 얼굴을 보던 애가 사춘기가 지나고 나더니 이런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 얼굴의 기초에서 정의했던 내 모든 정체성이 다 바뀌어야 돼요. 나는 달라졌습니다. 누가 봐도, 내가 봐도 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했다고 느낄 때 가장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람은 누굴까요? 변하기 이전에 나를 잘 아는 사람들. 대표적인 게 부모님이죠. 엄마는 아직도 내가 애인 줄 알아. 아니고 뭐 엄마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뭐 이해도 못할걸?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가 뭔 얘기하는지 잘 몰라요. 자기 몸속에서, 자기 마음속에서 뭔가 변화가 마구 일어나고 있는데
나도 이걸 다 따라서 부를 수가 없어요. 너무 빨리 일어나요. 그래서 이때 애들이 엄청나게 귀가 얇아지면서 동시에 부모의 말에는 완전 귀를 닫아요. 친구들의 말에는 완전 좌지우지 되면서 그게 친구들은 변한 이후의 나를 아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가져오는 혼란에 적응하는 과정. 그게 사실은 성장이에요. 성장이라는 건 결코 의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가능하면 변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변화한 환경에, 내 마음의 환경에, 내 몸이라는 환경에 적응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이 바뀌고, 그래서 삶에 대한 태도도 바뀌고, 소위 말해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 소르죠.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다 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주인공이 아닌 삶에도 다 의미가 있고 거기에 충실할 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마지막에 아까 엄마가 하는 얘기들, 젊을 때는 늘 뭔가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버리는 법을 배우게 되더라고. 남편도 두어 명 버렸잖아 내가. 인생 어차피 혼자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우리가 어른이 되면 좀 슬프긴 하지만 아버지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범퍼 필요 안 해. 인생은 범퍼를 제공하지 않아. 남들한테 벌어지는 나쁜 일이 나한테 벌어지지 않는 거야. 남들한테 벌어지지 않는 좋은 일이 나한테 일어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건 또 아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무자비하고 냉정하면서도 남들과 나한테 모두 공평하다. 마지막에 내심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한테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특별하지도 않고 내가 주인공도 아닌 그런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불쌍하냐?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고,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니네 엄마도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 키웠잖냐. 사실 이게 이 영화에 어떻게 보자면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